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7월 모의고사 물리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뭐 앞에 등급 컷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잡다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볼 문제는 5번, 6번, 그죠? 그 다음에 12번, 14번, 15번, 19번, 20번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항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선생님이랑 7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의 어떤 노림수라든지 그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해 줄게요. 일단 그러면은 5번부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같은 경우 연력학 문항이죠. 연력학 문항. 그림가와 같이 얘가 이제 그림가고요. 얘가 그림나인데요. 그림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가 있고요. 두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A, B, C가 있다. 일정량 밑줄 쳐놓고요. 같은 양이 아닙니다. 일정량이라는 거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그냥 기체의 양이 뭐 중간에 기체가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다 일정하게 들어있다는 거지 이 세 기체의 양이 같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뭐 일정량의 이상기체 ABC가 있고요. 그때 이제 두 피스톤이 정지해 있대요. 밑줄 쳐놓으세요. 이 피스톤이 지금 여기에 어떤 고정하는 게 있었나요? 고정하는 게 없죠. 고정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정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상황입니까? 그쵸? 압력 평형 상태죠. 평형. 그 말이 뭐냐? 지금 A가 이 기체가 이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 있을 거고요. 그리고 B가 이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겠죠. 그죠?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지금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B가 또 이쪽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 그리고 이쪽 피스톤이 이제 C가 여기를 누르는 압력, 이 두 개가 있으면 얘네도 같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어차피 얘네 둘은 둘 다 B의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도 같단 말이죠. 즉 A와 B와 C가 모두 다 압력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B에다가 열을 가해주겠대요. 열을 가해주면은 얘가 열을 받았으니까는 뭐 부피가 늘어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때 이 기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때 기체는요 열을 받으면서 A에서 B 상태가 되는데 이때 부피는 V에서 2V가 되고요 압력은 P에서 2P가 된대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뭐죠? 기체가 B가 열을 받았어. 열을 받으면은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외부로 일을 해. 그때 이 기체가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외부로 일을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P 곱하기 V에 비례하는 값이고 얘는 뭡니까? P 델타 V 이렇게 되는 값이죠. 그죠? 그때 이제 그러면은 한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구할 수 있었죠.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요 그래프 아래 면적, 그죠? 이게 단순히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P 델타 V가 압력과 부피의 뭐 틀린 표현 아닌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인테그랄 P dV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이 물리원 하면서 적분을 할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념 설명할 때는 P 델타 V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밑에 그래프 요 면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분의 과정이잖아요. 사실 얘는 적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 적분을 할 일은 없지만은 이것이 개념상 적분에 해당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되죠? 네. 뭐 그때 요 면적을 구하면 이게 이제 B가 한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례하는데 이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도 비례하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얘는 어디서 왔었어요? 얘는 PV는
nRT. 이게 지금 물리2에서 이제 정확하게 더 나올 건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여러분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나왔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요건 어차피 기체 몰수 일정량이라고 했으니까는 뭐 신경 써줄 필요 없고요. 얘는 기체 상수. 기체 상수는 항상 같은 값입니다. 상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요 관계 정도만 알아주고 있으면 돼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요, 온도가 높다는 말이고, 온도가 높다는 말은 P 곱하기 V 값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P 곱하기 V 값보다 B에서 이때 P 곱하기 V 값이 더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했고 온도 올라갔겠다. 그리고 요 아래 밑 면적만큼 일을 했겠다. 이 밑 면적이 얼마냐 하면 요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몇입니까? 그렇죠? 여기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적을게요. 2분의 3pv만큼 되겠네요. 그죠? 2분의 3pv만큼 일을 했겠다라는 것도 알아줄 수 있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물었냐? 기억. B에서 C의 압력은 2P이다 라고 했는데요. 봅시다.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열을 가해서 B의 상태를 A에서 B 과정을 따라 변화시킬 때 B의 압력과 부피가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B 상태가 됐어요. 이때 두 피스톤은 또 정지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P로 압력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열을 받아서 압력이 증가했어요.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피도 늘어나죠. 그럼 이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피스톤이 색깔이 마땅한 게 없네요. 이거 쓸까요? B가 이렇게 팽창을 했겠죠. 한 방향으로만 팽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가 피스톤을 양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되죠? 왜 밀어냈겠어요? 압력이 크니까. 계속 이해가 되고 있죠? 네. 뭐 스토리가 연결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압력이 크니까 얘가 밀어내고요. 그럼 얘는 이제 압축되니까 A도 압력이 증가할 거고 C도 압축되니까 압력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압력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B가 압력이 P에서 2P로 증가했댔으니까는 얘가 2P면은 이때도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압력 평형 상태 2P, 얘도 2P니까는 얘도 2P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기억 B에서 C의 압력은 2P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니은 A, B 과정에서 B가 한 일은 2PV다 아니죠? B가 한 일 우리가 여기다 구해놨잖아요. 2분의 3P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 B 과정에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랬어요. 됐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인데요. 자 볼게요. A와 C 같은 경우는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근데 A랑 C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열 공급이 없는 상태죠. 열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얘가 내부 에너지랑 이 변할까요? 변하죠. 왜요? B가 지금 일을 하잖아요. B가 일을 하면은 B가 한 일을 누가 받아요? A랑 C가 받죠. 그렇죠? B가 양쪽으로 A, C를 밀어내잖아요. 그럼 B는 양쪽으로 A, C한테 일을 해주거든요. 그럼 A, C는 B로부터 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열 공급 없이 일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일만큼 뭘 해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겠죠. 됩니까? 그러면은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A와 C가 각각 B로부터 받은 일의 합과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2PV다 라는 건데, 그럼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B가 한 일, 즉 2분의 3PV 우리 앞에서 구했는 이 값이 되겠네요. 2PV가 아닙니다. 되죠? 그러면 답은 기억만 맞았으니까는 1번이 되겠네요.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이거 생각보다 좀 틀렸던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렸냐면은 얘가 지금 뭐 문제 상황을 설명하자면은 그림 얘가 가고요. 얘가 나예요. 가에서는 H 높이에서 이거 2H랑 4H네요. 4H H 높이에서 A가 떨어집니다. A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속력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라지 V라고 할게요. 이때 A가 B랑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충돌 후에 A는 여기다 겹쳐 그리면 좀 헷갈리려나요?
뭐 적당히 알아봐 주세요. 여기 충돌 후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충돌 후에 A가 속력 V로 가고 있고요. B는 모르겠어요. 그냥 속력 VB라고 합시다. VB로 가고 있습니다. 되죠?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충돌을 해요. 충돌 후에 A가 문제에서 몇 V래요? 2V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VB 다시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얘는 H에서 떨어져서 됐고요. 얘는 4H에서 떨어져서 충돌하니까는 A가 B랑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몇이겠습니까? 2V 돼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높이가 이때보다 이때가 4배니까는 이거 한번 세워서 보세요. M, G, H는 2분의 1 요거씩 세워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4배 되면은 얘가 4배 되는데 루트 씌우면 2배잖아요. 그죠?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뭐 얘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EV로 봐서 얘를 때리면은 뭐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말인 거예요. 되죠? 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에서 버벅거리냐면은 이건 거야. 이때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하자라고 문제 줬어요. 그래 놓고서 이때 그러면은 B가 A랑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량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단위를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무슨 논리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정지해 있던 B가 왜 운동하게 됐냐면은 A로부터 충격량을 받아서 그래. 그죠? A로부터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생기고 즉 속도가 있으니까는 운동에너지가 있어. 그 운동에너지 값이 몇이냐면은 2야 라는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A가 아까보다 2배 빠른 속력으로 B한테 부딪힐 건데 돼요? 아까보다 2배 빠른 속력으로 B한테 부딪힐 건데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얘의 운동량이 되었을 거고 그죠? 얘가 받은 충격량만큼 B는 운동량이 변해야 되는데 처음에 속력이 없었으니까 처음 운동량 0이고요. 곧 받은 충격량 그 자체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겠죠. 돼요? 그럼 이제 나중 운동량이 몇일까라는 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에너지인데 여기서 묻는 거는 운동량 단위로 묻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살짝 버벅거리는 거야. 되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줬습니까? 그쵸? 2m분의 p제곱 돼요? 그러면은 p는 2m 루트 씌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즉 MVB가 얘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즉 뭡니까? 색깔 계속 바뀌면 좀 머리 아픈가요? MVB 다시는 몇이냐 몇이냐 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될 거는 얘입니다. 돼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A가 질량이 2m이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가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써보면은 가에서 A가 2m 라지 V로 와서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A는 2mV가 됐고요. 그리고 B가 MVB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네요. 되죠? 이게 얘입니다.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그쵸? 2m 2V로 왔죠? 그게 부딪힌 다음에 2m 2V가 됐죠. 그 다음에 MVB 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뭐 암산 능력 산수가 좀 빠릿빠릿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VB 다시는 2V
B구나 하는 요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되죠? 왜냐면 얘 2배, 얘 2배 됐는데 얘가 2배 안 되고 100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은 선생님 저는 수학이 좀 느려야 하면요. 얘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면은 2m 그죠? v 해서 2분의 1은 각 m들 다 날릴까요? m 다 날리고요. 그죠? 그러면 4v 플러스 vb 분의 2v 플러스 vb. 여기 다시 붙어야죠. 그죠? 요거 식 풀면은 요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잘 안 되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오죽 열심히 하겠어요. 뭐 이 정도에 나와주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우리 이제 안 거야. 얘를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네. 그러면은 얘가 m 2v b가 되는 거죠. 즉 2 루트 2m e가 되는 거죠. 되죠? 얘의 2배니까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됩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은 칠판 한번 지우고 계속해서 12번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도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고민했어요. 12번 이거를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12번 요 문제에서요. 요번 시험 컨셉이 드러납니다. 요런 느낌의 문제 많았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왜 틀렸어요? 눈 똑바로 안 달고 있어서 틀렸죠. 니은 보기. 이거 여러분 니은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이렇게 시험 내는 거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니들 눈 똑바로 달고 살아야 돼요. 제대로 문제 보고 있냐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문제 묻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요번에 생각보다 등급 컷이 안 높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나오는 등급 컷은 지금 이제 시험 치고 바로 당일이니까 선생님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나오는 등급 컷은 딱히 믿을 만한 게 못 되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게 지금 등급 컷이 좋지 않아요. 나빠요. 많이 낮아요. 근데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똑바로 안 읽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8번도요. 이거 5대 10이냐 12대 5냐 이거 똑바로 보세요. 그죠? 지금 똑같은 걸 지금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내놓으니까는요. 5대 12는 답이 맞고요. 12대 5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습니까? 뭐 보면서 선생님이 헐헐 하는 게 있었는데 10번의 디귿 보기 10번의 디귿 보기도요 4분의 9배냐 9분의 4배냐 그죠? 답은 원래 9분의 4배라고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아차 하다가 틀리는 거고요 12번 얘 진짜 가관 여러분들의 꽃 니은 보기 자 원자가 띠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자 원자가 띠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까? 방출해야 됩니까? 흡수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미쳐가지고 신난 거야. 신이 나가지고 방출 얍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얘는 이렇게 해서 틀린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얘를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은 온도 T0에서요 반도체 A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에너지 D 구조 보면요. 여기 원자가 띠 있고요. 띠 간격 있고요. 전도 띠 있습니다. 그죠? 원자가 띠는 뭐가 있는 띠예요? 그죠? 원자가 전자. 그죠? 어디에서? 바닥 상태에서. 바닥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가 차 있는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하고요. 그럼 전도 띠는요? 비었어요? 찼어요? T0면 차 있어요. 그죠? 바닥 상태에서 비어있는 에너지 띠인 거야. 바닥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제 원자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긴 전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T0라는 온도가 있으면 그 온도 때문에 얘가 열 때문에 전자가 전이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전자가 올라갔을 때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전자라고 부르죠. 그럼 전도띠는 자유전자의 영역인 거야. 그죠? 자유전자가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전류를 흘려 보낼 수가 있죠. 부도체는 왜 전류가 안 흐른 거예요? 절연체는 왜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에 자유전자가 없거든요. 즉
여기 또 원자과 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 주질 않거든요. 왜요? 띠랑벽이 커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죠.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했으니까는 여기에 자유전자 있겠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보기. 이거 옛날에는 여러분 좀 낚였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낚여요. 기억보기 뭡니까?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완전 헛소리죠.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들 그때 이게 처음에 이게 딱 등장했을 때 왜 많이 낚였냐? 원자과 띠 같은 에너지 띠 안에 전자가 있는데 같은 에너지 띠 안에 있으니까는 에너지가 같지 않을까 하자 틀린 거야. 완전 작살 나는 거죠. 왜요? 이 원자과 띠가 왜 생긴 거예요? 그쵸, 에너지가 전자가 같은 에너지를 안 가지려고 생긴 거예요.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준위가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에너지 띠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에너지 띠에는요, 각 에너지 띠마다 전자가 한 마리씩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안 만나는 거죠. 서로 에너지가 안 겹치는 거죠. 돼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돼요? 오케이? 그 원리는 또 뭐라고 불러요? 화학 시간에 배울 건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죠? 방출하면은 안 돼요. 글씨 왜 이래 오늘? 선생님 오늘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흡수해야 됩니다. 자, 도체는 A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당연하죠. 도체는 왜 A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얘가 없거든요.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돼야 되는데 띠 간격이 없으니까 얘랑 얘가 붙어 있으니까는 얘랑 얘가 왔다 갔다 아주 쉽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매우 많고요. 그래서 전류가 되게 잘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됩니까? 네. 자, 뭐 얘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얘도 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3나눔 문제 중에서 뭐 하나 골라볼까 하다가 얘를 골랐어요, 선생님이. 얘는 이제 실험 유형 문제인데요.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인데요. 뭐 그림은 시험지에 있는 거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림은 동그라미를 예쁘게 못 그려가지고 그림은 안 그렸는데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광학용 물통의 절반을 물로 채운 후 이제 레이저를 물통의 둥근 부분에서 중심을 향해서 비추었대요. 그때 물이 공기에서 물이란다.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됐죠? 네. 이때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이 60도가 되는 입사각을 측정했어요. 그게 몇 도입니까? 41도인 거죠. 그죠? 41도였어요. 그 다음 이제 물을 액체 A, B로 바꿉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똑같이 굴절각 60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물에서 했을 때는 41도로 쐈으면 입사각을 41도로 맞춰줬으면 굴절각이 60도가 나와줬어. 근데 이 물 대신 액체 A를 채우고 하니까는 38도만 줘도 60도까지 꺾여주는 거죠. 굴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B로 바꾸니까는 35도로 집어넣었는데 60도로 꺾여주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똑같은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입사각이 작아지죠.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봅시다. 자, 일단 하나 확실한 게 여기가 물이고 뭐 물이어도 되고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공기예요. 공기의 굴절률은 몇입니까?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굴절률이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일단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은 어디가 각이 큽니까? 자, 우리 이렇게 법선 그어야죠. 법선은 항상 경계면에 수직이 되도록 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입사각이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굴절각이요. 그럼 어디가 빛의 속력이 빨라요? 자, 이거는 항상 알아두세요. 각이 큰 쪽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스네릴 법칙이었어요. 되죠? 스네릴 법칙이 여러분이 뭐 사인, 뭐 V, 뭐 그런 거 안 써도 되고요. 사인 세타고 어쩌고 그런 거 안 써도 되고요. 각 큰 쪽에서 속도가 빠르다. 좀 반대긴 하죠. 속도가 빠른 쪽에서 각이 크다. 라는 게 스네릴 법칙이에요. 되죠?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각이 크죠? 그럼 어디가 속력이 빠른 거야? 물에서보다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속력이 빠르다는 말은 밀도가 여기가 밀하죠. 그리고 속력이 빠른 데가 소하죠.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래요? 자 생각해봐봐. 빛은요 매질이 필요 없는 녀석이야. 빛은 우주 공간에서 진행하잖아.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잖아요.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걔한테 매질을 줘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데 방해된다고. 그래서 빛은 매질을 통과하면은 속력이 느려져요. 아무것도 없어 잘 가는 애가 갑자기 앞에 뭐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밀도가 낮아. 즉 뭐 공기에서 진행하다가 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자 진공에서 잘 가고 있었어요. 진공에서 잘 가는데 공기로 들어갔어요. 그럼 방해물이 조금 있어요. 그럼 속력이 조금 느려졌어요. 그러다가 물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면 방해물이 더 빽빽하죠. 그러면 빛이 속력이 더 느려져요. 그러다가 유리로 들어가요. 그럼 고체죠. 많이 방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더 느려져요. 됩니까? 즉 밀도가 큰 쪽일수록 빛은 속력이 느립니다. 돼요? 네. 그거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즉 우리가 속력이 느린 데를 굴절률이 크다라고 하죠. 속력이 작은 데를 굴절률이 작다라고 하고요. 이게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속력 느리다, 밀하다, 굴절률 크다. 속력 빠르다, 소하다, 굴절률 작다. 한꺼번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됩니까? 그럼 이거 하고 났으니까는 자 문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봐봐. 이거 왜 꺾인 거야? 빛의 속력 차이 때문에. 빛의 속력이 다르면 뭐가 다른다고요? 굴절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굴절률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확실한 거는 얘는 굴절률이 다 1이거든요. 얘는 얘보다 굴절률이 좀 커. 돼요? 굴절률 차이가 있으니까는 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요 각 차이보다 요 각 차이가 어때요? 더 크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 굴절률 차이가 더 큰 거죠. 됩니까? 그냥 자, 또 내가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는 내 성미에 안 맞아가지고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줄 건데, 자 굴절률이 같은 매질에서는 꺾이지가 않아요. 그 굴절률이 같다는 말은 같은 매질이라는 거잖아요. 한 매질 속에서 진행하면서 꺾이진 않아요. 되죠? 굴절률이 달라졌기 때문에 꺾인 건데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확 꺾일 거 아니니. 그죠? 굴절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보다 얘가 더 확 꺾였죠. 얘는 작은 각도로 넣었는데 60도가 바로 됐잖아.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얘네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컸다는 거죠. 즉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각이 더 작아도 되잖아. 똑같은 60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그럼 얘는 굴절률이 얘가 제일 크겠네요. 그죠? 됩니까? 그러면은 대소관계 비교가 자 물 A B 굴절률은 어떻게 됩니까? 굴절률은 N N N 이렇게 되겠죠. 속력은요 반대죠. V V V. 밀도는요 여기가 제일 밀도를 그냥 로라고 할게요. 우리가 물리에서는 밀도를 로라는 기호로 많이 써요. 로 이렇게 되겠죠. 돼요? 요 관계가 한 번에 명확하게 딱 정리된 상태로 문제를 들어가야지 간단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나중에 문제가 막 꼬여.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질 A, B, C. 여기서 빛이 가서 뭐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뭐 여기서는 반사돼서 여기서는 뭐 전반사한다 뭐 그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나와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정리하는 거 연습해두고요. 이렇게 실전 문항으로 갔을 때 얘를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여기다가 정리해놨죠 벌써. 물에서가 A에서보다 속력 크다. 맞고요.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 이 안에 답 다 있어요 거의. 그죠? 이게 기억 보기였고요. 자,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죠? 틀렸죠? 네. 다음 디귿.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자,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는 말이죠. 그죠? 임계각이 뭡니까? 임계각이 이런 거 같이 설명해 줘야 돼. 임계각 뭐예요? 빛이 지금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꺾이잖아요. 되죠? 얘를 그럼 좀 더 눕혀볼까요? 좀 더 눕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눕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됩니다. 90도.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그때의 요 입사각, 그쵸? 굴절각을 90도로 만들어주는 입사각 인데 굴절각이 90도 화한테 이렇게 해준 입사각,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임계각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임계각이 왜 중요해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밖으로 안 새어나가요.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90도로 꺾였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여기서 각을 더 키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반사해버리죠.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이 없고 안에서만 빛이 반사하는 거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는데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크게 하면은 그때부터 빛은 전반사하기 시작합니다. 되죠?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럼 임계각은 자 봐요. 얘랑 얘가 굴절률 차이가 커. 굴절률 차이가 만약에 이만큼 차이 나는 것보다 이만큼 차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각도로 집어넣었는데 확 꺾이겠지.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거는.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거는 작은 각도로 집어넣는데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똑같이 90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만큼 각도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사각을. 돼요? 똑같이 90도로 만들어주더라도 임계각이 굴절률 차이가 커지면은요, 임계각은 작아지게 됩니다. 되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은 공기와 액체의 임계각을 따져야 되는데 어디서가 더 크냐라는 말은 즉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크냐? 이 둘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크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럼 답은 뭡니까? 당연히 B죠. B일 때가 굴절률 차이가 더 큰 거죠. 되죠? 그래서 A일 때가 B일 때보다 굴절률 차이가 작으니까는 임계각은 더 커지는. 그죠? 디귿은 맞는 보기. 네. 이때가 이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는 임계각은 작고 이때는 굴절률 차이가 작으니까 임계각은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디귿 보기 맞았으니까 답은 기역 디귿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15번, 20번 풀고 마지막으로 19번 풀고 해서 마칠게요. 일단 15번부터 한번 갈 건데요. 15번 이거는 선생님 아까 12번 보면서 이거 니들이 니은 보기 잘못 봐서 틀린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엉뚱한데 달고 있어서 눈이 얼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틀린 문제였어요. 그거는. 근데 얘는요 더 어이없게 틀린 문제예요. 이거는 더 어이없게 틀린 게 자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 풀려나가도 웃음이 나는데 보통 회로 문제들 여러분 지금까지 본 회로 문제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전지가 어디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죠? 그죠? 전지가 여기 달려 있는 걸 많이 봤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했는데 매기고 나서 아차 했을 거예요. 지금 얘는 전지가 어디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죠. 위에 있죠. 얘가 광다이오드죠. 광다이오드. 그죠?
그리고 얘가 발광 다이오드죠. 됐어요? 여러분 이거 때문에 틀렸잖아요. 야,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다 적어주기까지 했고 심지어 여기다가 착하게 빛이라고 이제 그림까지 표현해줬는데도 안 봐. 여러분은 여기가 전지고 여기가 발광 다이오드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어요. 더 어이없는 거죠. 눈 똑바로 달고 문제 풀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요. 돼요? 자, 그거 되면은 이 문제는 뭐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정답률이 뭐 지금 집계되기로는 32%인가 이렇게 집계되던데 이거 거꾸로 보면 정답이 몇 번 나와요? 이 거꾸로 보면 정답이 몇 번이었지? 아무튼 이거 거꾸로 보아가지고 정답이 뭐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몇 퍼센트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한 게 42%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반대로 본 문제를 틀린 거야. 실제로 걔네들이 이 문제 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똑바로 봤으면은 이게 만약에 요 위치만 바꿔서 문제를 내줬으면요 이거 정답률 74%짜리 문제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뇌가 여기는 전지여야 돼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정답률이 나온 거죠. 이게 32%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6%였지. 아무튼 뭐 지금 정답률은 딱히 의미는 없고요. 일단 뭐 이렇게 많이 틀렸더라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일단 뭐 그림 가에서는요, 그림 가는 선생님 여기 안 그랬어요. 뭐 반도체 X, 반도체 Y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보고 나면은 반도체 X가 15조 원소가 도핑돼 있으니까는 N형이고요. 반도체 Y가 지금 13조 원소가 도핑돼 있으니까는 P형이겠네요. 까지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구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뭡니까? X가 N형, 얘가 P형, 얘가 P형, 얘가 N형인 거예요. 그럼 얘가 전지였다면은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 전지였다면 얘가 발광다이오드 아니고 광다이오드였으면은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흘렀겠죠. 그럼 기억이 맞는 모기가 됐겠죠. 돼요? 근데 얘가 어디가 광다이오드였어요? 광다이오드는 얘가 광다이오드였어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전류가 그쵸, 이렇게 흘러줘야죠.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전류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여기 P형이 있어야지 발광다이오드를 지나가면서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날 텐데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여기 N형이 있으니까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일로 전류가 못 가고요. 발광다이오드에서는 빛이 안 나오고요. 저항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A 저항 B 방향이 아니죠. B 저항 A 방향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랑 얘가 지금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발광다이오드의 전자와 양공은 접합면에서 서로 멀어진다. 그쵸? 왜냐면 이거 지금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려있으니까는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서로 멀어지겠네요.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20번. 20번 얘는요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하게 내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패러데이 원리 기억나죠? 뭐였습니까?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뭘 쓰는 거냐면요 여기다가 파이에다가요 델타 파이에다가요 파이는 BS 그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입니다. 자기장 곱하기 면적 되죠? 요 두 개를 이제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같은 꼴이란 말이죠. 재질도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전류 그쵸? 그래서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가문 횟수 한 번으로 다 똑같이 잠겨 있고 저항도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압은
여기에 얘랑 얘가 왜 B만 써놨죠? 얘가 A, 얘가 C입니다. A랑 B랑 C에 흐르는 전류는 누가 결정해요? 그쵸? 델타 T분의 델타 BS 얘가 결정하는 거죠. 됩니까? 근데 그럼 얘는 이제 면적도 변할 수 있고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수도 있어요. 되죠? 그럼 봅시다. 이건 이제 뭐가 변하는 상황이냐면은 면적이 변하는 상황이에요. 자기장은 안 변해요. 쌤, 자기장 이거 이렇게 나가면은요. 자기장이 이만큼 통과하고 있다가 볼까요?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렇게 운동하고 있죠. 여기 나가면은 아까는 자기장이 이만큼 통과하다가 지금은 이만큼밖에 통과 못하니까는 자기장이 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자기장이 준 건 아니에요.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자속, 즉 자속의 밀도거든요. 자속이 빽빽한 정도. 자기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8칸에 자속이 8개 있었다면은 4칸에 4개 있게 되는 거잖아. 자기장은 변한 게 아니에요. 면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되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냐면은 얘가 속력 V로 들어오고 얘는 V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2V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자기장 영역 1, 자기장 영역 2가 있는데요. 자기장 영역 1과 2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어디가 센지는 안 줬어요. 일단 1과 2가 서로 반대라고만 줬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줬네요. 오케이. 자, 지금 A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랑 B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대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걸리는 유도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유도 전압이 서로 같다는 말이죠. 됩니까? 그쵸? V는 결국에 V는 다시 IR이니까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V는 IR. 그죠? 동일한 도선이니까는 저항은 같을 거고요. 전류가 똑같이 흘렀다는 말은 즉 전압이 똑같이 걸렸다는 말이죠. 즉 전압이 똑같이 걸렸다는 말은 여기서 자속 변화와 여기서 자속 변화가 서로 같다는 말이죠.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가. 되죠? 오케이. 그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임의로 이거를 뭐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서 그냥 여기 요 한 칸, 여기 요 한 칸을 면적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B2,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B1이라고 할게요. 됩니까? 그럼 여기서 1초 동안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자속수, 나가면 자속이 줄잖아요. 얼만큼 사라져요? 자속의 파이는 파이 B. 그래서 얼만큼 사라집니까? 델타 파이 B라고 할까요? 좀 지저분하다, 그죠? 이거 지우고요. 앞에다가 잠깐 쓸게요. 자, 지금 뭘 볼 거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볼 건데 파이 A와 파이 B와 파이 C를 볼 거예요. 이때 파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 매초 4칸씩 사라지죠? 4S 곱하기 B2만큼의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두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만큼 들어와요? 얘는 늘어나죠? 늘어나면 얼만큼 늘어나요? 얘는 이만큼, 얘는 사라짐 할까요? 사라짐. 뭐 부호로 따지자면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쵸? 두 칸에 B1이 늘어나고요. 더하기 두 칸에 B2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가 같은 속력으로 가는데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가 같다는 말은 얘랑 같다는 말이죠. 됩니까? 즉
이걸로 이제 나오는 거죠. 얘네 둘이가 같다.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가 같다.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같다. 유도 전류도 같다. 라는 연결고리로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두 개 같으니까는 ESB1 더하기 ESB2는 4SB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S 굳이 안 적어줘도 돼요. 한 칸을 1이라 하자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쵸? 2B1 더하기 2B2는 4B2. 아, 이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얘는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는. 그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2B1은 마이너스 6B2. 방향 반대인 것도 나왔죠. 얘 플러스인데 얘 마이너스 붙어서 나왔잖아요. 방향 반대인 거 나왔고요. 문제 조건이랑 맞고 있고요. 그 다음 따라서 자기장 세기는 얘가 B1이 B2보다 3배 세네요. 되죠? 3배 세다는 거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굳이 B1, B2 둘 필요 없어요. 또 헷갈리잖아 어차피. 여기다 그냥 3B 여기는 B 두고요. 그 다음 방향이 반대를 했으니까는 얘를 나오는 방향으로 하고 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지. 쌤 이거 함부로 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단 방향이 반대라는 조건만 줬잖아요. 얘가 나오는 거나 얘나 들어오는 거나 상관없고요. 쌤 저는 얘를 들어가는 걸로 하고 얘를 나오는 걸로 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나오는 걸로 얘를 들어가는 걸로 잡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여기 3칸 있죠. 여기에 1칸 있죠. 근데 얘는 속력이 2V잖아. 얘네들보다 2배 빠르다고. 그럼 얘는 1초에 이렇게 1칸씩 들어오는데 얘는 2칸씩 들어와 버리겠네. 돼요? 얘는 한 번에 이제 2칸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칸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1초 만에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총 이제 1초 동안 들어가는 면적은 6S랑 2S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1초 동안 들어가는 면적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적어볼까요?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는 6S 곱하기 3B 만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요 2S 곱하기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얘랑 얘 방향 반대니까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 3, 18에 마이너스 2 16 그죠? 네. BS 얘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3, 2, 8 BS 얘는 4, 2 네? 4네요 4 BS 얘는 2 BS 왜 2야 4 그죠? 맞네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계산이 좀 느려가지고 버벅거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아무튼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배다. 그쵸? 구해냈죠?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가 같다. 그렇겠죠? 한번 봅시다. 얘 이제 우리가 방향 다 정해놨으니까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3, 2, 6 들어가는 방향으로 2, 1, 2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총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더 나오게 되니까는 나오지마 들어가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전류 이 방향으로 될 거고요. 얘는 들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방향을 적었으니까는. 근데 들어가는 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들어가는 게 사라지니까는 사라지지 마! 더 들어가!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란다 전류가. 그러면 A랑 B에서 전류 방향 서로 같네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C가 A에서의 4배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 확인했잖아요. 이게 밑에 이거 선생님이 생략하긴 했는데 이거 다 본 거거든요.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얘랑 얘의 전압비야. 전압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 그럼 전류비도 몇 대 몇이야? 1대 4.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이다. 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조금 되면은요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 정도만 쓰고도 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야? 에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9번 한번 풀러 가볼까요? 19번 풀고 우리 서로 빠이빠이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19번 얘가 정답률이 제일 낮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때랑 비교해보면은요 난이도 확실히 쉬워요. 난이도 확실히 쉽긴 한데 근데 딱히 6월 모의고사보다는 등급컷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좀 불길한 예감은 들긴 하네요. 자, 일단 볼게요. 19번 얘는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요.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 질량이 M, 얘가 질량이 M이라는 걸 줬어요. 얘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안 움직이게 정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A, B, C를 매달아 놓고 A를 이렇게 딱 잡아서 정지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A를 놓을 거야.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쭉 떨어지다가 A랑 B가 높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을 본 거야. 그때가 있던 거지.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A가 2H 올라갔구나 하면은 그때 틀리는 거야. 자, 생각해봐. 지금 얘랑 높이가 같잖아. 이렇게 정지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B랑 A랑 높이가 같아진 그 순간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럼 A가 2H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A는 H 올라갔고 B가 H 내려와야죠.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죠. 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A가 올라간 거리는 H입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일단 요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요거 파악은 기본이에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줬어요. 계속. 그 다음에 볼게요. 정말 중요한 조건 나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밑줄 쫙 긋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C가 A의 3배. 되죠? 지금 얘네 다 속력이 몇이었어 처음에? 속력이 빵, 빵, 빵. 이때는 속력이 몰라. V, V, V 돼 있겠죠? 그러면 A도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C도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운동 에너지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 근데 얘랑 얘가 다 0에서 V 되고 0에서 V 됐어.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A보다 C가 3배가 크대. 그 말은 뭡니까? C의 질량이 A의 3배였다라는 말이죠.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3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 C 질량 나왔다. 얘 3M이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여기도 밑줄 한번 쫙 칩니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밑줄 쫙 쳐두고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C에 작용한 비보존력이 한 일이죠. 그럼 C에 작용하는 힘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중력 3mg 쫙 긋고요. 두 번째 장력 T 쫙 끄어야죠. T.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비보존력이에요? 중력은 보존력이죠. 얘가 비보존력이죠. 즉 T가 한 일이 C의 운동 에너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있고 이게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크기가 같다. 즉 A가 H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mgH다 라는 거죠. 누가? T가 H 내려오면서 한 일이. 즉 T가 몇이다? mg다 준 거죠.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문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아하, 그럼 여기에 장력 mg 있었을 거고요. B의 질량에 의한 중력, B 중력 모르죠? 그냥 라지 mg 두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 또 장력 있을 거예요. 얘를 내가 TP라고 둘게요. 그 다음 A는 그럼 밑으로 mg 있었겠죠. 위로 몇 있습니까? 위로 TP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세 마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세 마리의 가속도가 다 어떻다?
가속도의 크기가 다 같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 찾을 수 있죠. 자, RJ 몇입니까? 2mg. 로 3m짜리가 움직이는 가속도가 3분의 2g 될 거고요. 아, 그럼 얘도 가속도가 3분의 2g구나. 그럼 얘 가속도 3분의 2g니까는 밑으로 mg, 위로 몇 mg? 3분의 5mg. 그쵸? 그럼 빠지면 3분의 2mg 남고 질량 m이니까 가속도 위로 3분의 2g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3분의 5mg. 되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m 플러스 m g 있고요. 그리고 위로 반대로 3분의 5mg 하면 이게 또 이제 B에 작용하는 R자임이죠. B에 작용하는 R자임이만큼 작용하면 몇이라고요? 라지 m이 3분의 2g로 움직일 것이다. 가속도 다 같아야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g 떼야죠. 그럼 계산하면 몇 나와요? 계산하면은 라지 m은 2스몰 m 나옵니다. 돼요?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그래서 얘 질량은 2m이구나 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ABC 질량도 다 찾았어요. m, 2m, 3m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봅시다. 기억 A의 속력은 루트 2GH다.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쌤 0에서 V, H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루트 2GH요. 안 돼요. 그러면은 돼요? 루트 2GH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G로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가 G일 때 H만큼 떨어지면 속력이 루트 2GH 이렇게 뜨잖아요. 속력이 가속도가 G일 때 처음 속력이 0이어야 되고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H 얘는 낙하거리, G는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올라간 거리는 H 맞고요. 올라간 거리는 H 맞는데 가속도가 3분의 2G잖아. 돼요? 그럼 속력 V 찾으면 어떻게 나와요? 루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지면은 EGH라고 기억한다기보다는 굳이 선생님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굳이 기억하자면 EAS라고 기억해. 왜 이래? 오늘 글씨 좀 되게 이상하네요. EAS라고 기억해주세요. 이래야지 이제 이게 어디든 쓸 수 있는 거죠. 처음 속력이, 그러니까 속력이 한쪽이 0인 것만 확인하면은 이게 자유낙하에서는 A가 G였던 거고 S가 H였던 거죠. 여기서는 루트 2 3분의 2G H 이렇게 들어가야지 V가 맞는 말이 되겠죠. 됩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 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의 질량은 2m이다. 니은 B의 질량은 2m 맞고요.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 요거 말하는 거죠. T 그죠? TP 위가 당기는 힘은 mg가 아니고 3분의 5mg다 하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만 맞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19번까지 풀어봤는데 19번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따라 풀이가 좀 너여분하긴 한데 잘 안되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으니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번 7월 모의고사도 고생 많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9월 수능. 그쵸? 10월 남았구나. 9월, 10월 수능.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